당신은 체포됐습니다. 제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그 남자가 한국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관광객 소매치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동양인 남자.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억울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에 서 있었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엠마 톰슨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청 소속 순찰 경찰이었죠. 경력 7년 차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RCMP 경찰관이셨습니다.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이었죠.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셨습니다. 역시 사람을 돕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19살에 경찰학교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가 응원한다. 경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스티스 인스티튜트였습니다. 6개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체력훈련, 사격훈련, 법률교육.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졸업 후 밴쿠버 경찰청에 배치됐습니다. 다운타운 지역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곳이었죠. 그랜빌 스트리트, 게스트타운, 스탠리파크 주변이었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실전은 훈련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파트너는 마크였습니다. 마크 데이비스였죠. 1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보다 12살 많았습니다. 좋은 선배였습니다. 많은 걸 가르쳐줬습니다. 엠마, 경찰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크가 말했습니다. 소통이 중요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은 다양했습니다. 교통정리, 순찰, 신고 출동. 노숙자 문제도 많았습니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에 특히 많았죠. 약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강도, 폭행, 총기 사고. 그럴 때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7년 동안 많은 걸 겪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미아를 찾아 부모에게 돌려준 날이었습니다.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화났던 날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을 때였습니다. 피해 여성을 보호하며 분노했습니다. 가해자를 체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웠던 날도 있었습니다. 은행 강도를 검거했을 때였습니다. 추격 끝에 잡았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단순했습니다. 일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몇 번 사귀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엠마, 너 일만 해. 연애 좀 해. 이러다 혼자 늙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아. 일이 재밌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일이 좋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게 보람됐습니다.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은 밴쿠버 웨스트사이드에 있었습니다. 키츠라노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콘도였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출퇴근에 25분 걸렸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크와 순찰 중이었습니다. 게스트타운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양인 남자가 보였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었습니다. 호텔 찾아요. 어느 호텔이요? 펜퍼시픽 호텔이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 거기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10분이면 돼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밴쿠버 여행 즐기세요. 남자가 가려다 돌아봤습니다. 혹시 맛집 아세요? 한식당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식당이요? 로브슨 스트리트에 좋은 데 있어요. 이름 뭐예요? 저는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남자가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마크와 그랜빌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퍼블릭 마켓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으려고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관광 시즌이었으니까요.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한국 남자였습니다. 저도 샌드위치를 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제 그 경찰관님. 저는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네, 우연이에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추천해주신 한식당 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랜빌 아일랜드는 어때요? 좋아요. 경치 예뻐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정민호예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엠마예요. 엠마 톰슨이요. 반가워요, 민호 씨. 민호가 물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어도 돼요? 저는 마크를 봤습니다. 마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그렇게 민호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31살이었습니다. IT 개발자였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2주 휴가로 캐나다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여행 좋아해요. 자유롭거든요. 용감하시네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엠마 씨가 더 용감한 것 같은데요. 경찰이시잖아요. 저는 1일뿐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경찰이 되셨어요?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영향이었다고요. 사람을 돕고 싶었다고요. 민호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멋진 일이에요. 쉽지 않으실 텐데. 맞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무 돌아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고마워요, 엠마 씨.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혹시 내일도 시간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요? 네, 근무 쉬는 날이에요. 스탠리 파크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는 어때요? 좋아요. 입구에서 만나요.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스탠리 파크에서 만났습니다. 민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시월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노스 밴쿠버 산들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호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도 함께 찍었습니다. 토템폴 앞에서 찍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좋은 추억이에요. 점심은 잉글리시 베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해산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민호의 서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T 업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어려움과 재미도 들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밴쿠버 생활 이야기도 했습니다. 민호가 재밌어 했습니다. 오후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기념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메이플 시럽, 연어 제품, 토템 폴 기념품. 민호가 이것저것 샀습니다. 저녁엔 예일타운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엠마 씨 덕분이에요. 저도요. 민호 씨와 있으니 재밌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근무 있어요. 아쉽네요. 저녁은요? 저녁이면 가능해요. 그럼 저녁에 만나요. 좋아요. 그날 이후 매일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저녁 민호를 만났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연락했습니다. 다양한 곳을 갔습니다. 노스 밴쿠버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에 갔습니다. 높은 다리를 건넜습니다. 민호가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라우스 마운틴에도 갔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밴쿠버 전경이 보였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긴 한데 이렇게 바다랑 산이 같이 보이는 건 드물어요. 저도 이 전망이 좋아요. 여기서 자란 게 자랑스러워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엠마 씨는 밴쿠버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네, 제 고향이니까요. 멋진 곳이에요.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잉글리시 베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엠마. 네.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이 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실은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당신이 좋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요.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밤 키스했습니다. 해변에서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귀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락할 거예요. 매일요. 그리고 다시 올게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원거리 연애는 어려웠으니까요. 특히 한국과 캐나다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도 믿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슬펐습니다. YVR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엠마.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연락해요. 매일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네, 꼭요. 그리고 곧 다시 올게요. 기다려줄래요? 물론이죠.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매일 만났었는데 이제 혼자구나. 첫 주는 연락이 잘 됐습니다.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시차가 16시간이었지만 시간을 맞췄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요. 바쁘지만 재밌다고요.
가족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경찰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찰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마크가 민호를 놀렸다고 말했습니다. 엠마가 사랑에 빠졌네, 라고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연락이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민호의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걱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야근이 많아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영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걸까? 멀리 있으니까 힘든 걸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엠마, 원거리 연애는 힘들어. 2주 만난 사람이잖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사랑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어때요? 통화 가능해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걸었습니다. 계속 안 받았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변한 걸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연락이 끊긴 충격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2달째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웠습니다.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엠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욕조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민호는 연락도 안 되는데? 저는 혼자인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의사가 확인했습니다. 임신 맞습니다. 8주 정도 됐네요. 초음파를 봤습니다.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제 아기였습니다. 민호의 아기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태를 할까? 현실적으로 힘들었으니까요. 29살이었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경찰 일도 해야 했습니다. 혼자 키우기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민호와 제 아이였습니다.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다음날 리치몬드 집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 아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만난 한국 남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2달째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엠마, 이럴 수가. 넌 경찰이잖아. 책임감 있는 사람이잖아.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낳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낳고 싶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어. 일은 어떡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낳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신 것 같았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마크에게도 말했습니다. 파트너니까 알아야 했습니다. 순찰 중에 말했습니다. 마크, 나 임신했어. 마크가 차를 세웠습니다. 뭐? 정말? 네. 8주 됐어요. 마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한국 남자? 네.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은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째 안 돼요. 그럼 어떡할 거야? 찾아야 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막혔습니다. 주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회사 이름만 알았습니다. 테크노바 서울지사. 한국에 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가나? 게다가 경찰 일도 있고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2달 만이었습니다. 엠마,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전화 가능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받았습니다. 엠마.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연락 안 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뭐라고요? 네.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1달 동안. 저는 병원에만 있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재활 치료 중이세요. 다행이다.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연락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호,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8주 됐어요. 당신 아기예요. 민호가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엠마, 미안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민호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임신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검진 결과도 공유했습니다. 민호는 걱정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입덧이 좀 있지만 견딜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캐나다로 갈게요. 당신 곁에 있어야죠. 하지만 어머니는요? 간병은요?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제가 한국에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어떡해요? 괜찮아요. 아직 초기니까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안정적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이니까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경찰청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상사와 면담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이해했습니다. 알겠네. 3개월 휴직 가능해. 조심해서 다녀와.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크가 격려했습니다. 엠마, 잘 다녀와. 행복해야 해. 걱정 마. 여기 일은 내가 처리할게. 고마워, 마크.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민호가 공항에서 기다린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자주 연락하고.
남동생도 걱정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해. 내가 갈게.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10월 초 출발이었습니다. 임신 12주였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임신 관련 서류, 초음파 사진. 설렜습니다. 민호를 만나는구나.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엠마, 정말 갈 거야? 응, 가야 해. 조심해. 한국은 먼 나라야. 알아. 하지만 민호가 있어. 행복하길 바랄게. 고마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배웅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조심해.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도 안아줬습니다. 잘 다녀와. 딸.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힘들면 바로 와. 알겠어. 체크인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흔들어줬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밴쿠버가 멀어졌습니다.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11시간이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배가 조금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남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얼마나 머무실 건가요? 3개월이요.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눈으로 민호를 찾았습니다. 저기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엠마.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호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여위였네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빌딩이 많이 보였습니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서울 멋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쵸? 밴쿠버랑 다르죠? 많이 달라요. 민호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성동구에 있었습니다. 한강뷰였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민호 어머니였습니다. 최은주 씨였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뇌출혈에서 회복 중이셨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엠마예요.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은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실이 밝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은주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입덧이 좀 있었는데 이젠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민호 방 옆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방 괜찮아요? 네, 좋아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엠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당연하죠. 우리 아기 아빠인데. 민호가 제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직 티 안 나네요. 조금만 있으면 불러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아빠가 되다니.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큰 병원이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였죠.
은주 씨가 예약해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했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아기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건강합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성별 알고 싶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민호와 저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아들이라니.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아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엠마, 결혼해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초대했습니다. 은주 씨, 그리고 영상통화로 제 가족들.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인부복 드레스였습니다. 민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모님이 영상으로 축하했습니다. 행복해라, 엠마.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엄마.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어려웠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간단한 문장부터 배웠습니다.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받침 소리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은주 씨가 칭찬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엠마. 동네를 탐험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한국 음식을 봤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신기했습니다. 은주 씨가 요리를 가르쳐줬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간이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민호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한국 문화도 배웠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웃들이 인사했습니다. 임신한 걸 보고 챙겨줬습니다. 과일도 갖다 주고 아기 옷도 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임신 중기가 됐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호가 항상 옆에 있어줬습니다. 산책을 함께 갔습니다.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엠마,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한국은 어때요? 적응되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출산 후에 말이죠. 경찰 일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했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일하고 싶어요. 출산 후에요. 무슨 일? 경찰 일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경찰을요? 가능해요? 저도 몰라요. 알아봐야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경찰 채용 조건을 찾았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귀화하면 경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만 있으면 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겠구나.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가능해요. 귀화하고 시험 보면 돼요. 정말? 민호가 기뻤습니다. 그럼 준비해봐요. 내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목표가 생겼습니다. 출산 후 한국 경찰이 되는 것.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임신 후기가 됐습니다. 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주 깼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출산 가방을 쌌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수건.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병원과도 연락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둘 다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정우진, 영어 이름은 윌리엄. 강하고 의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윌리엄 우진. 3월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첫 출산이었으니까요. 은주 씨가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민호를 깨웠습니다. 민호야, 아파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해요?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은주 씨도 함께 갔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나요. 은주 씨도 격려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우리 아들. 윌리엄 우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은주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야. 우리 손주.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우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됐구나.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손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이쁘다. 우리 손주. 아버지도 감동하셨습니다. 축하한다, 엠마. 동생도 축하했습니다. 누나, 수고했어.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회복했습니다. 우진이도 건강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잤습니다. 퇴원날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밤에 자주 깼습니다. 우진이가 울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수유를 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진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작은 미소, 작은 손동작.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민호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밤에 우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은주 씨도 도와주셨습니다. 낮에 제가 쉴 수 있게 우진이를 봐주셨습니다. 요리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우진이가 자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꿈도 이뤄야겠다고. 한국 경찰이 되는 꿈이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준비 시작할래요. 경찰 시험요. 민호가 지지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우진이 볼게요. 귀화 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민호와 결혼했고 우진이를 낳았으니 자격이 됐습니다.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여권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다음 단계는 경찰 시험이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법률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매일 공부했습니다. 우진이가 자는 시간에 책을 펼쳤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민호가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줬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체력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캐나다에서 경찰이었던 경험이 도움됐습니다. 체력 훈련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나아졌습니다. 6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잘할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은주 씨도 응원하셨습니다. 파이팅! 우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시험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저뿐이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필기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봤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대로 풀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잘했을까? 불안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발표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합격. 2글자가 보였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합격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엠마. 은주 씨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합격했어? 네, 합격했어요.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진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행복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체력 시험도 봤습니다.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면접도 봤습니다. 왜 한국 경찰이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어요. 캐나다에서도 경찰이었어요. 한국도 제 나라예요. 이곳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됐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교육원에 입교했습니다. 6개월 교육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진이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익숙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받았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률은 달랐습니다.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동기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외국인 경찰이라고요. 캐나다에서 왔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해졌습니다. 훈련을 함께하며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기가 물었습니다. 엠마 씨, 왜 한국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한국이 제 집이니까요. 제 아들이 자랄 나라니까요. 지키고 싶어요.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졸업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민호, 은주 씨, 우진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한국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가슴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경찰이 됐구나. 다시 경찰이 됐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배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속이었습니다. 순찰 업무였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경찰이라고 하니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좋았습니다.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파트너는 김태영이었습니다. 32살 남자 경찰이었습니다. 경력 6년 차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엠마 경사님. 태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카페가 많았습니다. 힙한 동네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경찰 일은 어디서나 비슷했으니까요. 시민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게 경찰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다고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캐나다 관광객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호텔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관광객이 놀랐습니다. 영어를 하시네요. 네, 저는 캐나다 출신이에요. 정말요? 한국 경찰인데. 네, 한국 사람이에요. 호텔까지 안내했습니다. 관광객이 감사해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국 경찰 정말 친절하네요. 웃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태영이 감탄했습니다. 엠마 경사님 대단해요. 외국인 응대 잘하시네요. 제 특기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재밌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친절했습니다. 외국인 경찰이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차별도 느꼈습니다. 외국인이 경찰이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자리를 뺏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도 훌륭한 한국 경찰이라는 걸요. 1년이 지났습니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원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태영이 축하했습니다. 엠마 경사님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태영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은주씨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고야. 우진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짱. 행복했습니다. 꿈을 이뤘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표창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엠마.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동생도 축하했습니다. 누나 멋있어.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살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가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엄마는 캐나다에서 왔거든. 그래서 달라 보이는 거야. 캐나다? 네, 먼 나라야. 엄마 고향이야. 우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나도 캐나다 사람이야. 반은 캐나다 사람이고 반은 한국 사람이야. 특별한 거지.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나 특별해요? 네, 아주 특별해.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라고요. 가끔 캐나다가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리웠습니다. 밴쿠버의 거리, 스탠리 파크, 바다의 향기.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이곳에 제 가족이 있고 제 일이 있었으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국 경찰 제복이었습니다. 가슴에 배지가 빛났습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우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경찰 가요? 네, 가야지. 엄마 멋있어요.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정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순찰이랑 회의 있어요. 저녁엔 일찍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늘 그랬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감사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딱딱 맞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운동하는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했습니다. 엠마 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순찰구역을 점검했습니다. 태영과 순찰을 나갔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길 가던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경찰관님.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드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영과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태영이 물었습니다. 엠마 경사님, 한국 생활 어때요? 이제 3년 됐죠? 네, 벌써요. 시간 빨라요. 적응 다 됐어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한국이 편해요. 가족은 잘 지내요? 네, 다들 건강해요. 우진이도 잘 커요. 좋겠네요. 태영이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외국 와서 경찰까지 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도 대단해요. 존경해요. 고마워요. 오후 순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제복을 벗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구나.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몰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와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합니다. 한국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 집이 됐습니다. 정말 제 집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안아줬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민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피곤하죠? 괜찮아요. 저녁 뭐예요? 불고기 만들었어요. 우진이가 좋아하는 거요. 은주 씨가 거실에서 웃으셨습니다. 어서 씻고 와. 밥 먹자. 씻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 할머니, 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4명이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잘 그렸네. 저는 칭찬했습니다. 우진이가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입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가족과의 대화. 아들의 웃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캐나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입니다. 경찰 일만 하며 살았으니까요. 가족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따뜻한 시어머니, 보람 있는 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됐습니다. 우진이를 재웠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동화였습니다. 영어로 읽어줬습니다. 우진이가 들었습니다. 엄마, 영어 재밌어요. 그래? 우리 우진이 영어도 배워야지. 나 영어 잘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그럼 열심히 배우자. 엄마가 가르쳐 줄게. 우진이가 잠들었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은요? 저도 좋았어요.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엠마,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과 우진이가 있어서 행복해요.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민호를 도와줬던 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다가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점심을 같이 먹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에 빠지지 못했을 겁니다. 우진이도 없었을 거고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혼자였고 연락도 안 됐으니까요. 한국까지 올 용기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나라였지만 받아줬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꿈도 이뤘습니다. 한국 경찰이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경찰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기회를 줬습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게 해줬습니다. 국적을 주고 시험 기회를 주고 동등하게 대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차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동료들이 도와주고 시민들이 응원해줍니다. 이웃들이 챙겨주고 가족이 사랑해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진이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 나라에서 자랄 겁니다. 한국인이자 캐나다인으로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하고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를 모두 아는 아이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진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 꿈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경찰로서 외국인을 돕고 문화를 이어주고 싶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제가 도운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국 경찰이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한국 경찰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더 많이 한국을 이해하고 더 훌륭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우진이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요. 사랑과 용기가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걸요. 가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다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다문화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꿈을 향해 용기 내면 길이 열린다는 걸요. 저는 그 증거입니다. 캐나다 경찰이 한국 경찰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을 받아주고 기회를 줄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경찰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줘서요. 꿈을 이루게 해줘서요.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요.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우진이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엠마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경찰에서 한국 경찰이 된 이야기입니다.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에서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향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분명 가능합니다. 저처럼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